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셀룰러 문제가 아직 개선이 안 됐는데요. iOS 26.0.3에서 드디어 개선의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이전 영상을 통해서 나름 쉽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악성 댓글과 비아냥거리는 글이 많았어요. 심지어 로지텍 MX 마스터 리뷰에선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실리콘 러버 코팅이라는 말 대신 고무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가 마우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수준 낮은 리뷰라고 하더라고요. 말에는 무게가 있는데 전 무명 유튜버라서 그런 걸까요? 여기선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유명하고 봐야 되나 봐요. 자, 다시 왜 26.0.3 베타에서 셀룰러 개선이 시작됐는지 알아볼게요. 펌웨어를 보면 셀룰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일 코드만 변경한 게 아니라 베이스밴드 펌웨어, RRC 상태 머신, 캐리어 정책, M80 모델 AI 파라미터, 컴센터 데몬의 코드들이 수정됐어요. 핵심은 퀄컴 X80 6X 캐리어 애그리게이션과 한국 N78TDD 대역 간의 타이밍 동기화 문제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 스타일로 설명해 드릴게요. iOS 26.0.1은 주로 심카드의 인식 실패나 기본적인 무선 통신 데몬의 크래시를 수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유심을 읽지 못하거나 서비스 안됨이 뜨는 완전 목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한국 사용자들은 이런 목통 현상보다 안테나 수신 감도는 정상이면서도 실제 데이터 패킷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PDP 세션 프리즈, 쉽게 말해서 인터넷 연결이 멍 때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현상은 단말기가 기지국과 무선 링크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어 네트워크의 패킷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사용자 평면의 데이터 터널이 소실된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신호는 빵빵한데 연결 없음이 뜨는 무늬만 연결된 상태인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는 방법이나 와이파이를 주로 사용하는 게 그나마 해결 방법이었어요. 대형 유튜버가 핑에 대해서 말하니까 우후죽순처럼 핑에 관련된 콘텐츠가 쏟아진 것처럼 단순히 연결 끊김뿐만 아니라 극심한 시간 지연, 즉 핑 스파이크가 문제가 됐어요. 이 증상은 iOS 26의 새로운 UI 렌더링 방식인 위키드 글래스가 유발하는 시스템 인터럽트 과부하와 연관이 있어요. 애플이 괜히 이 기능을 끌 수 있게 해준 게 아니에요. 시스템의 CPU와 GPU가 화려한 시각 효과 처리에 우선순위를 배정받으면서 실시간성이 중요한 네트워크 패킷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건 UI 렌더링 파이프라인 최적화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애플의 문제였고 나비 효과처럼 실시간 통신에서 문제가 생겼고 특히 저지연을 요구하는 작업에 치명적인 성능 저하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 모델이 특정 조건에서 사진 아티팩트와 앱 아이콘이 비어있는 그래픽 버그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시스템의 전력 관리 칩셋인 PMIC와 모뎀과 AP 그리고 카메라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사이에서 전력 배분을 하는 과정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건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랜덤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마 AI 기능이 이걸 여러 변수로 쪼갰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급격한 전력 소모가 발생하게 되고 모뎀에 전달되는 전압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며 RF 트랜시버의 성능 저하를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커요. 이걸 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길이란 게 있는데 똑똑하다고 알려진 AI 모뎀이 운전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갓길 운전도 하고 칼치기도 하고 또 안전 운전도 하는 이런 자기 마음대로의 운전을 하면서 나머지 부품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iOS 26.0.3이라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10.05 버전의 모뎀 펌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펌웨어의 문제는 5G 신호가 약해질 때 LTE로 전환하는 풀백 과정에서 RRC 상태 머신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있던 거죠. 쉽게 말해서 5G라는 급행 열차에서 LTE라는 일반 열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환승 게이트에서 몸이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 26.0.3 펌웨어에서 라디오 링크 페일리어 복구 알고리즘을 전면 재설계했어요. 이제 모뎀이 데이터 트루풋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는 즉시 상위 레이어의 개입 없이도 자체적으로 PDP 컨텍스트에 재설정을 하도록 코드가 수정이 됐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통신이 안 될 때마다 비행기 모드를 조작하던 과정을 밀리초 단위로 로직을 자동화한 거예요. 한국통신 3사는 iOS 26 출시와 함께 아이폰에서 RCS 즉 채팅 플러스 지원을 공식화했어요.
이건 단순히 메시지 앱이 바뀐 게 아니라 기존의 SMS, MMS와 다르게 데이터 네트워크 기반의 상시 연결이 요구되는 거예요.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동시에 타이핑 인디케이터 패킷이 발생할 경우 아이폰 17 시리즈 모뎀은 이를 처리하느라 순간적으로 가부하에 걸리게 되고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초기에 배포된 캐리어 번들 설정에선 RCS를 위한 IMS APN과 일반 데이터를 위한 인터넷 APN 간의 우선순위 충돌이 문제가 됐었어요. 특히 RCS 메시지 수신 시 발생하는 시그널 링 트래픽이 5G 데이터 세션을 순간적으로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캐리어 번들이 배포가 됐는데 새로운 번들은 QoS 클래스 아이덴티피파이어 값을 재조정해서 IMS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인터넷 데이터의 대역폭을 보장하도록 코드가 바뀌었어요. 또 5G SA 모드에서의 RCS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배터리 소모와 네트워크 부하 및 발열을 동시에 줄이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채팅 플러스가 처음 도입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5G SA를 사용하는데요. LTE 앵커 없이 5G 코어망에 단독으로 접속하는 SA 방식은 필연적으로 지연 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단말기의 모뎀 펌웨어에 따라 격차가 커요. 아이폰 17 시리즈 초기 펌웨어는 SA 커버리지 경계 지역에서 LTE로 전환될 때 IP 주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세션을 드랍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건 SKT와 KT가 운영하는 3.5GHz 대역의 전파 특성과 아이폰의 안테나 튜닝 간에 어긋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된 사항이 SA 신호가 인계치 이하로 떨어질 때 LTE로의 전환을 더 보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핸드오브 파라미터를 조정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 통신 시장에 맞는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기기 결함이 아니니까 불편해도 기다리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통신이 안 돼서 놀란 것보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고 iOS 26을 업데이트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은 지금 베타 버전을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벽돌이 돼서 무한 사가 현상이나 블랙아웃, 복구 모두 무한 루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정식 펌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세요. 이번 영상은 안이 곱게 보시지 말고요. 제가 단어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는지 찾아서 저를 깎아내리시거나 본인이 더 뛰어나다는 과시욕으로 악플을 부디 남기지 말아주세요. 늘 말하지만 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